올해 들어서 악재란 악재가 지속적으로 겹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이 너도나도 이 달러를 찾기 시작하고 시장의 이 달러는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달러 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국내로부터의 이 달러 이탈 현상은 가속화되었고 이 국내 증시는 이 패닉 장사가 지속되었죠. 엊그제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이 1200원 후반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이 3월 19일 어제 저녁이죠.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발표됩니다. 통화스와프 체결은 결국 지금처럼 달러 수요가 경색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마치 가뭄의 단비를 내려줄 만큼의 희소식이 된 셈인데요. 이에 따라 이 3월 20일 기준으로 환율은 무려 전일 대비 이 3%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230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죠. 그렇다면 이런 통화스와프 체결 600억 달러가 앞으로 이런 환율의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재료가 될까? 그 부분에 대해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측 하단의 구독과 그리고 이 좌측 하단의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이 한국은행이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합니다. 기간은 올해 9월 19일까지 이 6개월간으로 계약을 하고요. 한국은행은 그래서 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이 조달한 미국 달러를 금융권을 통해 시중에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취하는 효과를 낳게 되죠. 현재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급락을 하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이 안전자산이나 이 위험자산이나 너나 할 거 없이 이 동반 자금 이탈이라는 패닉 장세가 연출되면서 달러는 수요가 폭증하여 달러 인덱스는 103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이렇게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치 산소 호흡기를 공급한 셈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투자자들로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규모의 면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깨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2008년 그때 당시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고요. 당시에도 패닉 장세로 시달리던 코스피에 이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에 당시에도 단비를 내려주기도 했었는데요.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이 약달러 원화 강세 흐름을 앞으로 지속 보여줄 수 있을까? 당연 이 긍정적인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근본 통화스와프가 이 추세를 바꾸는 재료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 이 과거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 지금 이어졌을까요? 이 과거에도 통화가 안정이 되었을까요? 이때 당시 08년도 당시의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이 시기에도 이 코스피가 이렇게 폭락하는 장세가 이어졌고 환율은 무려 이 1400원 수준까지 이 넘어서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. 이때 당시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이 1400원 레벨에서 이 1200원 레벨까지 단 하루 만에 이 200원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.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이 원달러의 이런 하락이 추세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는 있지만 다시금 이 달러가 과거처럼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의 원화 강세가 정말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과거 한미 스와프 당시도 그렇듯이 이런 효과는 이 단기적으로 며칠에 그쳤으며 이 달러 강세와 불안 증상이 다시금 지속이 되면 다시 이 과거 11월 달처럼 이 08년 11월처럼 이 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상승하기도 했다는 점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추세를 통화스와프가 이 추세를 바꾸는 재료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요. 금융시장의 이런 불안 심리를 제어시켜 주는 데는 긍정적임에는 분명하지만
이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의 아픔을 잊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은 여전히 이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확진자 수가 폭증 중이며 달러 인덱스 역시도 전혀 안정세를 못 찾고 있죠. 그래서 결국 불안 요소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달러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슈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놈이 먼저 안정이 필요하고 이 유가를 비롯한 정치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중국 놈이 언제 안정화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이 회사채 시장이 이 신용 리스크의 불안을 떨고 있는 만큼 연준으로부터 이 회사채 매입이 시행되어야 이 진정으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앞서서 이 중국의 실적이 우리에게 이 공포를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이렇게 회복하는 국면에서 중국은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 이 경제 지표의 실적을 보여줄지,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회로를 앞으로 가져다 줄지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. 그래서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렇듯이 단순히 통화 스와프가 이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소가 되지 못했고, 이때도 정확하게 원인이 해결된 부분, 부실 자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이후에 시장을 안정을 찾고 달러의 흐름도 안정이 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이 통화 스와프가 이 추세의 전환을 저는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달러 슈팅이 한 번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런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전혀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이 최악의 시기에 나온 위험 자산의 매물이 결국 이 최고의 저점이 되는 법이며, 이는 과거 차트에서도 그렇듯이 이 달러 슈팅이 나올 때 이 코스피든 뭐든 이 주식의 시장에 아주 극저점이 되는 만큼 이 시기가 정말로 위험자산을 모아가는 다시 한 번의 이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, 이 시기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늘려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. 뭐 요즘 같은 장세 속에서는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. 자기가 목표하고 설정하고 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마 개개인마다 흐름과 전략을 개인적으로 구성을 하셨다면 그에 맞게 실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